엄마, 퇴직금 1억 나왔다며? 그거 나 줘. 주식 투자할 거야. 주식. 내가 무슨 주식을. 어머님, 우리 남편 실력 좋아요. 1억 주면 10억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엄마는 나이 많으니까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 나 줘. 내가 35년 일해서 모은 돈인데. 에이, 뭘 그렇게 따져? 내가 장남이잖아. 당연히 내 거지. 어머님, 빨리 주세요.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라고요. 알았다. 그럼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너희가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줬는지 먼저 말해봐.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 그게 돈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니까.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30살부터 35년간 식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면 공장에 도착했죠. 겨울이든 여름이든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손은 기계 돌리느라 늘 거칠었고 허리는 서서 일하느라 휘어졌어요. 그렇게 35년을 일하고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퇴직 다음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민수는 제 외아들입니다. 42살이고 결혼한 지 15년 됐죠. 며느리 수진이는 글쎄요. 처음엔 착했는데 요즘엔 많이 변했어요. 엄마, 퇴직 축하해. 민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죠. 고생했어요, 어머님. 이제 푹 쉬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요. 고맙다. 들어와서 밥 먹고 가거라. 저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퇴직금 얼마나 나왔어? 식사가 끝날 무렵 민수가 물었어요. 1억 정도 됐어.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민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좀 이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엄마,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은행에 넣어두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려고. 에이, 그럼 이자도 얼마 안 나오잖아.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적은데.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전하잖니. 엄마 나이에 모험할 수는 없지. 제 말에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주식 투자 시대예요. 은행에만 넣어두면 바보죠. 주식. 그건 위험하지 않니?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주식 공부 엄청 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수진이가 민수를 자랑스럽게 쳐다봤어요. 엄마, 나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이번에 좋은 종목 찾았는데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그래도 엄마 돈인데. 엄마, 나 믿어봐. 1억을 10억으로 만들어줄게. 민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죠. 아들아, 주식은 잃을 수도 있다며? 에이,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나 공부 엄청 했다니까. 그래도, 어머님, 우리 남편 실력 좋아요. 친구들도 다 인정해요.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친구들이 인정하는 게 실력이니? 주식은 전문가도 잃는데. 제가 말하자 민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가 날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가요. 어머님은 우리 믿지도 않으시는데 뭐. 수진이도 일어서며 쌀쌀맞게 말했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어머님. 저희 알아서 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35년 모은 돈을 주식에 날릴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봐. 나 진짜 자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 후로 민수는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내가 찍어둔 주식 20% 올랐어. 봤지? 내 실력. 엄마, 이번 주까지가 타이밍이야. 놓치면 후회해. 엄마, 나 정말 공부 많이 했어. 차트 분석도 할 줄 알고, 재무제표도 봐. 계속되는 전화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수진이랑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 엄마 퇴직금 말이야. 나한테 맡겨봐. 정말 자신 있어. 아들아, 엄마는, 어머님, 들어보세요. 수진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여기 봐요. 이게 우리 남편이 공부한 자료예요. 차트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참고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종목은 지금 저평가됐어요. 곧 오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데이터로 나와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신제품도 나온대요. 수진이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죠. 그래도 이를 수도 있잖니. 엄마,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나 진짜 자신 있다니까. 1억을 최소 3억으로 만들어줄게. 3억? 응. 6개월이면 돼. 아니, 1년 줘봐. 반드시 성공시킬게. 민수 눈빛이 진지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우리 계획 말씀드려. 수진이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아, 맞다. 엄마, 우리 사실 집 사려고 해. 집. 응. 지금 전세 사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 이번에 꼭 사고 싶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니? 그렇긴 한데. 엄마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3억 만들면 그걸로 집 계약금 하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렸구나. 저는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아들아, 그럼 엄마 노후 자금은?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집 사면 방도 하나 줄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우리 진심이에요.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사시면 편하시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죠. 생각 좀 해보마. 제가 말하자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빨리 결정해줘. 투자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알았어.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그럼 늦는데. 그 정도 시간은 줘야지. 중요한 결정인데.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 일주일만 기다릴게. 그런데 엄마,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제 직감을 믿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옛날 일기장을 꺼냈어요. 민수를 키우면서 썼던 일기였죠.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100점 받아왔다. 자랑스럽다. 민수가 대학 합격했다. 기쁘다. 민수가 취직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은 온통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때 3천만 원 드렸죠.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도 보탰고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어요. 그런데 민수가 저한테 뭘 해줬을까? 생일에 케이크 한 번 사온 것, 명절에 잠깐 들른 것, 용돈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뭔가 결심이 섰죠. 일주일 후, 저는 민수를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정말. 그럼 돈 주는 거야? 민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너한테 1천만 원만 먼저 줄게. 그걸로 3개월 동안 투자해봐. 1천만 원. 엄마, 그걸로 뭘 해? 최소 5천은 있어야지. 아니야. 1천만 원으로 충분해. 내 실력이 진짜면 그것도 불릴 수 있잖니? 제 말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왜? 자신 없어? 자신이야 있지. 근데 1천만 원은 너무 적어. 그럼 이렇게 하자. 1천만 원을 3개월 안에 1,500만 원으로 만들어봐. 그럼 나머지 돈도 줄게. 50% 수익. 엄마, 그게 말이 돼? 너 10배 만든다며? 그럼 50%는 식은 죽 먹기 아니니? 제 말에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가혹해? 너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잖니. 1억을 10억 만든다고. 그건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3개월 주는 거야. 증명해봐. 그럼 나머지도 줄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알았어. 엄마, 해볼게. 꼭 성공해서 보여줄게. 그래, 기대하마. 저는 1천만 원을 민수 계좌로 보냈어요. 엄마, 고마워. 3개월 후에 1,500만 원 만들어 올게. 민수가 신나서 나갔어요.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민수의 실력을 시험해 보는 거죠. 만약 성공하면 진짜 실력이 있는 거고, 실패하면 글쎄요. 그땐 확실히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달이 지났어요. 엄마, 지금 500만 원 벌었어. 50% 수익률이야. 민수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그래? 잘 됐네. 봤지? 내 실력. 이러다가 3개월도 안 돼서 목표 달성할 것 같아. 그래. 계속 잘해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2달째. 엄마, 지금 좀 떨어졌어. 민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800만 원이야. 처음보다 200만 원 잃었네. 응. 근데 이건 일시적이야. 곧 오를 거야.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예상대로였죠. 3달째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아들아, 3개월 됐는데. 엄마, 미안해. 얼마야? 600만 원, 400만 원 잃었네.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래. 이제 알겠니?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머지 1억은 못 줘. 내 노후 자금이니까.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안 돼. 너 400만 원 잃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또 달라고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 정말 자신 있었는데 자신이랑 실력은 다른 거야. 이제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실패한 게 안타까웠지만 다행이기도 했죠. 1억을 날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민수와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우리 빚이 좀 있어. 빚. 저는 놀랐어요. 응. 카드값이랑 대출이랑 합쳐서 3천만 원. 뭐, 3천만 원이나.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수진이가 변명했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 엄마, 미안해. 그래서 엄마 돈 좀 빌려줘.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급해.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럼 너희가 벌어서 갚아야지. 어머님, 그럼 우리 어떡해요? 진짜 죽겠어요.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 어머님은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너희랑 같이 살면 내가 편할 것 같니? 제 말에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대로 말해볼게. 너희는 내 돈만 노리는 거잖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발끈했어요. 사실이잖아. 주식 투자한다고 1천만 원 받아가서 400만 원 날리고 이제 와서 빚 갚아달라고? 그건 내가 실수한 거. 실수? 그게 실수로 끝날 일이니?
저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이게 뭔데? 너희가 나한테 받아간 돈 기록이야. 공책을 펼치자 민수와 수진이 당황했어요.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명절 용돈 매년 200만 원씩 15년이면 3천만 원, 애들 돌잔치 비용 500만 원, 애들 학원비 지원 매달 50만 원씩 5년이면 3천만 원. 엄마, 그걸 왜 적어놨어? 합계가 1억 4천5백만 원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침묵이 흘렀어요. 용돈 한 번이라도 줬어? 생일 선물 제대로 준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간 적 있어? 엄마, 없어. 단 한 번도. 너희는 받기만 했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죠. 이제 와서 눈물? 그거 악어의 눈물이야. 엄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무해? 너희가 더했지. 내 평생 번 돈 다 달라고 하고 실패하면 빚까지 떠넘기고 우리가 언제 떠넘겼어? 지금 떠넘기고 있잖아. 3천만 원 갚아달라며 제 말에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가. 다신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엄마,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갔죠.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예금을 정리하려고요. 어머님, 은행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며칠 전에 출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아세요? 출금 요청. 무슨 소리예요? 5천만 원 출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보류했는데. 뭐,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IP 주소를 확인해 보니 다른 곳에서 접속했더라고요. 혹시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제 폰을 본 적이 있었죠. 은행의 비밀번호를 몰래 봤을 수도. 당장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치려 했다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당장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야? 와봐. 지금 당장. 1시간 후, 민수와 수진이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수진아,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려고 했지? 네. 수진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며칠 전에 5천만 원 출금 신청이 들어왔대. IP 주소도 다르고. 그건.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여보, 너 뭐 한 거야? 민수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해. 내가 한 거 맞지? 미안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여보,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도둑질을 해. 도둑질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잖아. 수진이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받을 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받아? 어머님은 우리랑 같이 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산도 우리 거고. 유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 지금 내가 죽길 바라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돈이 내 돈이라고.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이혼할게. 민수가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이혼? 좋아. 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근데 내 돈에는 손대지 마.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한 번만 도와줘.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가. 다신 오지 마.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요? 네. 제 재산을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에 배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대신 불우 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 줄 건 없어요.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사본을 민수한테 보냈죠. 챕터 6 아들의 각성. 유언장을 받은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엄마, 이게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뭘 용서해? 내가 너무 돈만 밝혔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반성했어. 수진이랑 이혼했어. 이혼했어? 응. 수진이가 엄마 돈 훔치려 한 거 알고 나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더라.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일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죠. 민수야, 응, 엄마가 테스트 하나 더 할게. 테스트? 6개월 동안 매달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씩 줘봐. 그럼 유언장 바꿔줄게. 50만 원? 왜? 못하겠어? 아니, 할게. 꼭 할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랑 밥 먹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좋아하는 음식 사오고. 그래, 엄마. 뭐든지 다 할게. 마지막으로 엄마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줘. 바쁘더라도. 당연하지. 엄마, 나 진짜 달라질게.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 지켜보마.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첫 달 5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엄마, 용돈 넣었어. 확인해봐. 그래, 고맙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밥 먹자. 엄마 좋아하는 갈비집 예약했어. 그래, 좋아. 토요일, 민수가 정말 왔어요. 갈비도 사오고 과일도 사왔죠. 엄마, 잘 먹어. 고맙다. 아들아. 식사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일 열심히 해.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잘못 살았을 거야. 두 번째 달, 민수가 또 용돈을 넣었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이야. 계속 이렇게 주면 너 힘들지 않니?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가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세 번째 달,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들아, 엄마 감기 걸렸어. 뭐, 지금 가. 민수가 즉시 달려왔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약도 사왔죠. 엄마, 약 잘 먹어. 내가 죽 끓여줄게. 고맙다. 민수가 주방에서 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번째 달, 민수가 새 옷을 사왔어요. 엄마, 이거 입어봐. 이게 뭐니? 엄마 옷. 추워지는데 따뜻한 거 입으라고. 아들아, 돈 아깝잖니? 아니야. 엄마한테는 아깝지 않아. 다섯 번째 달, 민수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한 번쯤 좋은 데 가보자. 괜찮아. 그냥. 아니야. 다음 달에 제주도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여섯 번째 달, 우리는 제주도에 갔어요. 엄마, 여기 봐. 바다 진짜 예쁘지? 그러네. 오랜만에 보는 바다다. 엄마, 사진 찍자. 민수가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오랜만에 웃는 제 모습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민수를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잘했어. 엄마, 유언장 바꿀게. 엄마, 정말. 그래.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겠어. 저는 새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내 재산의 50%는 내가 갖고 50%는 사회에 기부할 거야. 엄마, 고마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계속 지금처럼 해. 용돈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엄마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당연하지. 평생 그렇게 할게. 민수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용돈도 주고 자주 찾아와서 밥도 같이 먹었죠. 제가 아플 때는 늘 옆에 있어 줬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맞아. 내가 데려다 줄게. 회사에 말해놨어. 고마워, 민수야. 어느 날 민수가 새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혜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지혜는 수진이와 달랐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했죠. 어머님, 제가 음식 만들어 왔어요.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지혜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지혜야, 너 요리 잘하는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민수 오빠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지혜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혼식 날, 저는 민수에게 봉투를 줬어요. 아들아, 이거. 엄마, 이게 뭐야? 축의금이야. 엄마,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응, 엄마, 꼭 행복하게 살게. 결혼 후, 민수와 지혜는 제 근처로 이사 왔어요. 엄마, 우리 5분 거리로 이사 왔어. 그래?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엄마 가까이서 자주 뵙고 싶어서. 고맙다. 이제 민수는 일주일에 3번씩 들러요. 지혜도 항상 음식을 해다 주죠.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고맙다. 지혜야.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 민수가 또 왔어요. 엄마, 아침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지혜가 미역국 끓였어. 엄마 생일이잖아. 아,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엄마, 생일 축하해. 민수와 지혜,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고맙다, 얘들아.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식사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나한테 교육 안 해줬으면 나 지금도 엉망으로 살았을 거야.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래,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야.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진심이죠. 자식이 부모 돈을 탐낸다면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민수에게 참교육을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이 변했죠. 여러분도 혹시 자식한테 당하고 계신가요? 그럼 당당해지세요. 우리가 평생 벌어온 돈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자식이 진심으로 우리를 대할 때 그때 주는 거예요. 돈으로 자식을 테스트하세요. 그럼 자식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